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 이 사건은 200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 씨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용인 보정택지 개발 사업지구 내 땅을 13억 5,400만 원에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김 씨는 이 땅을 바로 이 씨에게 14억 5,017만 4,060원에 되팔기로 했습니다. 약 8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전매 계약이었죠. 계약서에는 계약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정했는데 이는 전체 매매 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만약 매수인인 이 씨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반대로 매도인인 김 씨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2배인 2억 9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 발생과 계약 해지. 그런데 계약 후 이 씨가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 씨가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은 대출 9억 4천만 원을 그대로 승계받기 어렵고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8억 2,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씨는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김 씨는 내용 증명으로 최고를 거쳐 2008년 10월 31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정 다툼의 시작. 계약이 해제되자 이 씨는 계약금 1억 4,5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며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하급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손해를 이렇게 계산했어요. 전매이익 8천만 원을 잃고 대한주택공사에 위약금 1억 3,500만 원을 물었지만 분양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자까지 포함해 4,368만 원을 더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손해는 계약금보다 적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1억 15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의 뒤집기. 하지만 대법원은 완전히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첫째, 계약금 1억 4,500만 원은 매매 대금의 10%로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봤어요. 둘째, 김 씨의 실제 손해를 다시 계산해보니 전매이익 8천만 원과 대한주택공사 위약금 1억 3,500만 원을 합쳐 총 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계약금 1억 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특히 대법원은 김 씨가 분양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받은 이자는 계약 해제 시 당연히 받게 되는 법정이자일 뿐 손해를 줄여주는 요소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대출 승계 문제도 이 씨가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이므로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어요. 민법 제398조의 의미.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실제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손해액과 예정액의 비율, 거래 관행, 사회관념 등을 종합해서 채무자에게 가혹할 정도로 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더 컸으므로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죠.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인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경우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단계에서는 상고가 인용되어 원심이 파기되었으므로 상고심 소송 비용은 피상고인인 이 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사건의 최종적인 소송 비용은 환송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한 후 최종 판결과 함께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이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최종적으로는 이 씨가 소송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
이번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 10%는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그 자체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셋째,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는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는 이유나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이 단순한 증거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계약 조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